오늘 또 가까운 곳으로 버섯 산행을 가봅니다. 농작물 수확 준비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나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이 다가오지만 날씨는 아직도 살인적 무더위 속입니다. 꾀꼬리 버섯이 해마다 올라오는 곳이지만 한번 채취하고 난 뒤 어렸던 버섯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보았던 요생의 모습에서 성장을 멈춘 채 곳곳에 흩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라 죽었고 어떤 것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버섯이 신비스럽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져서 종교의식이나 신화와 관련 지어졌지만 현대 들어서는 항암이나 고혈압, 간염, 동맥경화 예방 등 각종 질병에 그 효과가 입증되어 건강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버섯. 특히 야생버섯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구분하고 있다고 해도 모두 알 수 없는 것이 버섯의 세계인 듯합니다. 오늘은 버섯 채취보다 사실은 지난번 보았던 붉은 사슴 뿔버섯이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생각나면 들러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을 해볼 생각인데요. 붉은 사슴뿔 버섯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붉은 사슴뿔 버섯이 하나 더 보이고요. 전지 가위로 잘라놓았던 영지버섯이 같은 자리에서 새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줄기 끝부분만 잘라서 금방 다시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지버섯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버섯들이 뿌리째 뽑히지만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버섯을 채취할 때는 가능한 뽑아내지 말고 가위나 칼로 밑둥을 자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붉은 사슴뿔 버섯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며칠 뒤 다시 찾기로 하고 본격적인 버섯 탐색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진갈색 주름버섯이 많이 보입니다. 가세 인편이 진한 갈색의 물결 모양으로 펼쳐진 이 버섯은 독버섯으로 사람에 따라 설사나 구토, 복통 같은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다량 섭취 시에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큰 우산 광대버섯을 만납니다. 역시 독버섯으로 매우 긴 데의 표면이 암회갈색 미분상의 얼룩무늬가 있고요. 대가 깊숙이 땅속에 묻혀 있으며 주름살 가장자리가 암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뚜렷한 특징으로 역시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3500년경 알제리 나제르 고원의 동굴에 그려진 타실리상으로 무당의 몸 윤곽선에 버섯 모양이 있고 손에 큰 버섯 여러 개를 쥐고 있어서 버섯의 영적인 기운을 춤추는 무당의 윤곽선에 묘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버섯 가세 주름살 모양을 태양의 빗줄기로 표현하여 버섯이 땅을 골고루 비추는 태양과 같이 여겼다고 하고요. 그리스를 포함한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인디언들도 버섯과 관련한 종교나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버섯 화석은 사실 우리나라의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백악기 초기의 민주름 버섯류 화석이라고 합니다. 버섯은 선사시대부터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고대 인류가 자연에서 발견한 첫 번째 식재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중국, 그리스, 로마 등 여러 문명에서 버섯은 신성한 음식, 약용 재료 혹은 식용으로 귀하게 여겼는데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불사의 음식으로 여겨져서 피라미드 벽화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는 영지버섯과 상황버섯 등이 약용버섯으로 이용이 되어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인 진시황이 이 버섯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주변 국가로 보냈으며, 멕시코의 아즈텍과 마야 문명에서는 환각성 버섯이 신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이용되어서 샤먼 의식이나 주술적 의식에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서는 일부 버섯이 독성이 강해서 미신과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동시에 수도원 정원에서는 약용버섯 재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버섯의 영양학적 가치와 항생제 성분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페니실린 등 약품의 개발과 함께 현대의학과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더욱 버섯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현재는 식량이라든가 의학, 문화적 상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등산로에도 숲에도 아직 꾀꼬리 버섯들이 어립니다. 아침에 잠깐 소나기가 내렸지만 여전히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차례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우후죽순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가뭄이 계속된다면 올라온 버섯들도 모두 타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버섯은 인류 문명에게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균사체로서 생태계에서는 삶과 죽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난 2012년 예일대학교 연구원들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 뻗어있는 균사체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버섯에는 페스탈로옵시스 미크로스포라는 플라스틱을 먹는 균사체가 들어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수지와는 달리 버섯 균사체는 자라면서 스스로를 복제하기 때문에 먹이만 있다면 계속 자라나는 자가 조립 수지로 온전히 지속이 가능하고 재생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버섯은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지구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동식물이 죽음을 맞이하면 균사체가 시체의 분해를 도와 삶의 순환을 완성하여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돕기도 합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파괴되었건 자연으로 파괴되었건 버섯은 지구의 회복을 여러 방식으로 도와주는데요. 하나의 서식지에서 수세대의 균사체가 주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흙의 깊이와 습도를 증가시켜서 자연의 수용력과 다양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죠. 인간은 흙을 단순히 작물이 자라게 하는 기반으로 생각하지만, 삶의 순환이 계속 움직이고 생태계의 면역 체계가 튼튼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 균사체라고 합니다. 균사체는 흙의 수분을 유지시키고요. 부드러움과 흡수성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를 여기저기 보내고 탄소를 저장하고 또 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하니 아무리 강한 독버섯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내려가야겠습니다. 아직 버섯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집과 가까이 있어 또 찾아오면 되니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더워서 힘들지만 집으로 돌아가 샤워하고 나면 견딜만 합니다. 오늘도 자연에 순응하며 무덥지만 조용한 하루를 보냅니다.